유튜브 오리지널 방송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별책 브록 댓글쇼 20몇 회죠? 28회 출발합니다. 박수 치셔야 돼요. 네. 출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청취자 여러분 오늘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그러니까 뉴스닥이 오늘 짧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짧았습니다. 다들 지금 뭐야? 이러고 끝나는 거야? 이러고 지금 다 들어오신 거예요. 이거 듣고 가야겠다. 혹시 직장에서 지금 이어폰 끼고 들으시는 분 계세요? 몰래?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출근해가지고 딱 업무 개시할 시간인데. 요즘은 블루투스 이어폰도 많아가지고 블루투스 티 안 나게 많죠. 오른쪽 귀로 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혹시 그러다가 들키시면 안 되니까 들키지 말고 조심해서 끝까지. 아우 저 김민영님 저요. 이영 저요 난리 났어요 지금. 다 이어폰 직장에서 몰래. 중국 천진에서도 지금 내내 하셨어요. 직장에서. 오 진짜요? 네. 사장님들이 댓글쇼를 굉장히 안 좋아하겠네요. 사장님이 듣고 계시면 같이 웃으며 같이 듣는 거야. 아니요, 근데 저는 진짜 지역구에서 보면은 이런 컨텐츠, 아침에 하는 라디오 방송 이런 것들을 아침에 이제 영업하시는 사장님들, 제 기억하기에 떡집이나 아니 빵집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들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가장 바쁠 피크 타이밍이 한 번 지난 타이밍이 지금이 되는 거라 가지고. 9시쯤이. 보통 출근하시면서 떡이나 빵 사시는 분들 아니면 그렇죠. 아침 주전부리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양 있는 떡집. 그래서 그분들이 시사에 대해서 굉장히 밝으세요. 아침에 지성인들. 그분들 다 지성인들이에요.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이니까 거기다. 고맙습니다. 고병감님, 독수리 오영재님, 고지키미님 다 들키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이인원 이대로 가는 겁니다. 네. 자 뉴스닥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뉴스닥 얘기하기 전에 일단 홍카콜라 얘기를 좀 하다 말았잖아요. 그거 홍카콜라 TV라는 걸 그러니까 채널을 홍준표 대표가 연 거예요? 연 거죠. 개인 유튜브 채널. 언제 열었어요, 그걸? 어제 연 거 아닌가? 예고는 계속 이제 하고 예고편은 미리 올려놨었는데 실질적으로 그저께인가요? 어젠가 이제 첫 번째 컨텐츠가 있는 영상이 올라온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바로 거기에 코카콜라 로고 쓴 것 때문에 바로 고소당합니다. 코카콜라 로고를 썼어요, 거기다? 코크라는 걸 썼거든요. 뉴스 콕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콕이 코카콜라 코크의 COKE 그 코크예요. 그 미국의 글로벌 기업을 잘못 건드리면은 아무리 홍준표 대표라 해도 제 생각에는 버틸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열자마자 유튜브 채널을 열자마자 본인이 그 동안에 페이스북에 썼던 가짜 뉴스를 드디어 이제 유튜브용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뿌리기 시작했어요. 연지 하루 됐는데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가짜 뉴스를 도대체 하루에 얼마를? 우리도 이제 뉴스닥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G20 그 방문과 관련해서 체코를 왜 들렸나? 결국에는 이제 김평일이 있고 그 남북 정상회담은 한 번도 대가 없이 열린 적이 없다. 뭐 귤상자 밑에 돈 깔았을 거다. 때문에 이제 현찰을 전달했을 거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힘이 있어서 본인이 더 깊게 조사하지 못하지만 문재인 정부 힘이 빠지면 한번 조사해 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가짜 이게 뉴스라고 우리가 다 얘기했는데 체코 근데도 그냥 무시하고 또 하신 거예요. 아니 이게 뭔가 목적이나 의도가 없이 알면서도 부끄럽겠죠. 계속 밀고 나가야지 그걸. 뭔가 목적이나 의도가 없이 홍준표 대표가 저런 일을 할 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저런 가짜 뉴스가 유통되고 소비되는 그런 여론 시장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제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또 어떤 식으로까지 가냐면은 그 어제 추가된 이제 가짜 뉴스가 뭐냐면 이제 한국의 탈원전이라는 게 사실상 북한에서 한국에서 원전을 통해 플루토늄을 축적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북한이 우리가 플루토늄 갖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갖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뭐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요즘 무슨 책을 읽고 계시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제가 약간 좀 양서를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홍준표 대표하고 개인적으로는 아는 사이시잖아요. 좀 몰라요. 저 물어보세요. 그분하고 몰라요. 몰라요? 페이스북도 차단당했기 때문에. 페이스북 그 차단 안 풀렸어요 아직도? 우리가 그때 뉴스닥에서 말하고 나서 기사 엄청 나갔는데. 글쎄요. 지금 와서 풀어주기도 미안하지 않을까요? 그렇구나. 그런 가짜 뉴스를 여러분 이제 이렇게 또 홍준표 대표 홍카콜라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 구독 누르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근데 요즘 제가 이제 하태경 의원이 하태경 TV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든 끌 수 있는데 그 이제 컨텐츠가 너무 자극적인 것만 나가면은 잘 시청률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태경 의원님 요즘 고민이십니다 요즘. 하태경 의원도 꽤 자극적인 발언 많이 했는데. 세게 하시잖아요. 세게 하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거 말고 좀 다른 거 좀 해보자고 이제 막 꼬시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노래도 부르고 막 이래야 돼. 이택수 대표가 기타도 치고 막 이러시고. 아니 근데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유튜브 채널은 초기에는 뭐 그런 강한 발언
혹은 뭐 가짜 뉴스처럼 그런 아주 강한 콘텐츠 이런 걸로 주목을 끌 수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아무리 강한 발언, 강한 얘기를 해도 다룰 수 있는 그런 수위라는 게 있고 또 이제 콘텐츠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왜 주변에서는 유튜브 채널 이런 거 안 하냐 이렇게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박원석 전 의원도 하라고 아니 그걸 열면 여느 순간 부담이 생겨요. 그걸 유지해야 되는. 박원석 의원님이 하시면요 워낙 이 발성이 좋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뉴스 돼요. 뉴스 잘못하면 뉴스 되고 우리가 재미 하나도 없는 소위 얘기하는 공부할 때 틀어놓는 그 잔잔한 ASMR 같은 그런 느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 전에 틀어놓는 논문 방송 그러니까 이런 분하고 엮여야 되는 게 전원책 변호사 같은 분들 막 이제 막 자극적인 분들 엮여야지 이제 같이 방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군.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 동접자가 4,100명을 돌파했습니다. 좋다. 점점 늘죠. 우리가 지금 뭐 센 발언했어요? 왜 전혀 안 했고요. 홍준표 얘기하면 됩니다. 홍카콜라의 힘이. 홍카콜라 힘이 있네. 일단은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성공적인 거는 어제 이 방송 올리고 나서 뉴스들이 엄청 나갔어요. 그리고 이 뉴스 그 유튜브 클립을 자료 영상으로 쓴 것들이 많이 나가면서 실제로 보고 싶어 한번 볼까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저도 심지어 무슨 내용인지 보려고 들어갔고 조회수를 1을 들어가 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보고 얘기해야 되니까. 리데오 PD도 들어갔구나. 네네. 구독은 안 눌렀습니다. 두고 보세요. 앞으로 기자들이 그거 많이 볼 겁니다. 취재하려고. 마치 트위터나 SNS.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이분의 SNS 정치를 받아가지고 기사 많이 썼잖아요. 앞으로는 이분이 이제 저걸 키우려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기사될 만한 발언들을 많이 할 텐데 기자들이 이제 구독도 누르고 들어가가지고 많이 볼 거예요. 저는 그런데 충분히 제 생각에는 홍카콜라 그거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보는 게요. 항상 어느 집단에서인지 그런 거 소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미국에 가면은요 그런 부류로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달착륙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 다른 모습. 우리가 한번 다뤘었는데. 그분들 전국 조직까지 갖추고 있어요. 진짜요? 저는 그래서 홍준표 대표 그 정도 그 조직은 쉽게 구축할 거다. 음모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짜 뉴스 바탕으로 한 음모론 그럴 듯하게 하면 그렇게 달콤한 게 없거든요. 9.11 테러는 부시가 일으켰는가 뭐 이런 거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 그런 음모론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 음모론이란 게 굉장히 마약 같아서요. 거기에 한번 휘둘리기 시작하면 지성인들도 휘청휘청하고 판단력이 흐려져요. 절대 음모론 휘둘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순간 4,200명 또 역시 계속 오늘은 쭉 홍준표로 간다. 이러면 어떻게 해도 홍준표 홍카콜라 얘기 그만해야 되는데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진정씨가 댓글을 보면은 7431님이 근데 홍준표 전 대표의 막말이 어쨌든 속 시원하게 톡톡 쏘는 발언이기 때문에 듣는 거 아니냐 이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장윤영님은 근데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가 먹는 순간은 시원한 듯하지만 나쁜 음료수고 곧 목이 마르다 오히려 이렇게 목이 마르면 계속 먹잖아요. 근데 그렇구나. 저는 홍준표 대표가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시원하다고 하는 발언들 있잖아요. 사이다다 뭐 이런 저도 거. 이제 보수 쪽에 이제 진영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너는 왜 시원한 발언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시원한 발언이라는 게 사실 다른 사람들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양심상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보면은. 왜냐면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홍준표 대표가 뭐 이런 정보력이 특출나게 뛰어나서 아니면은 그 뭐 굉장히 이게 뭐 판단력이 빨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남들이 차마 못한 얘기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근거 같은 게 없는데도 그냥 하는 거잖아. 우리는 뭔가 짚히는 게 있어도 근거가 없으면 사실 함부로 내뱉지 못하는데 이거를 뱉는 순간 사실은 가짜 뉴스가 이성적이고 이런 태도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에서는 때로는 그 직관이 이성을 앞서야 되고 또 비유가 논리를 앞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직관과 비유, 자기만의 직관이죠. 그렇죠. 진짜 직관이 아니고 그렇죠. 그분 또 특유의 관심법이 있잖아요. 그것과 또 그분만의 개성 있는 비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나름의 팬덤을 형성하는 거겠죠. 그래요. 여의도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은 보수 홍준표, 진보 이재명을 이퀄로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이다 발언이란 측면에서 아마 이렇게 같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요. 이런 그러니까 보다 보면 되게 묘해요. 서로 싫어할 것 같은데 이재명 무지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서로. 코콜라 보다 보면 되게 묘한 부분이 있는데. 뭡니까? 그러니까 어제 내용이 이거였어요. 그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김정은 서울답방 환영 61.3% 대 반대 31.3%. 그러니까 그 답방을 환영하는 쪽이 더 많다라는 보도가 나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근데
이거는 잘못된 여론조사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홍준표 전 대표가 예. 연합뉴스 댓글에서 조사를 했는데 댓글에서 조사를 했는데 예. 공감한다가 6%, 그러니까 이 환영한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공감한다 6%밖에 안 됐다. 그리고 김정은 방문 싫다에 대한 공감이 93.5%라고. 뭘 갖고 조사했다고요? 댓글이요. 무슨 댓글? 댓글 수를 세본 거죠. 근데 지금 인터넷 포털 기사의 댓글? 불분명한 게 어떤 댓글을 조사했는지도 불분명해요. 아니면 본인 페이스북 밑에 달린 댓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일단, 리얼미터는 가짜 조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가 여론 조작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홍준표 대표의 이런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면서 홍준표 대표한테 검찰 시절에 수사받았던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저런 판단을 했던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제하셔야죠. 사실 저는 그래서 뭐 미리 얘기는 안 돼 있는데 요거 가지고 한번 이택수 대표님 연결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이택수 대표 어제 송년회 왔다 가셨는데. 네네. 해볼까? 진짜 전혀 근데 이택수 대표가 안 받으실 수도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댓글 쇼를 열심히 보세요. 이택수 대표가 한번 걸어보고 뭐 안 되시면 안 되는 거고. 안 받으시면 한번 그냥 걸어는 볼게요, 여러분. 이택수 대표도 어제 송년회 와서 이택수 대표도 그런데 방송을 이제 많이 하시는 분인데 설마 일개 유튜버 방송에 대응하실까요? 그거 홍카콜라에 대해서 받으셨어? 아니요, 대표님 그 컬러링이 약간 페이크가 있어가지고. 뭐야, 뭔데요? 처음에 일단 여보세요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이택수 대표한테 한번 걸어보고 요 리얼미터의 김정은 답방 환영 뭐죠? 여론조사가 가짜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왜 이걸 가짜로 조사할 이유가 어디 있지? 그러니까 가짜를 조사해. 상식선에서 뭐 안 받으셔? 네. 안 받으시나 보다. 이 시간이 바쁘신 시간이긴 해요. 행사가 있다고 하셨어요. 오늘 행사가요. 이택수 대표 행사가요. 지금 한국당에 가 계세요. 한국당에서 초청을 해서 뭔가 발제를 한다고 오늘 그러셨어. 거기 가 계셔. 한국당에서 리얼미터도 초청합니까? 네, 리얼미터 초청해서 어제 송년회 저한테 그 얘기하셨고 한국당 가서 내일 뭐 한다고 거기 계셔요. 끝나면 아마 부재중 전화 있으니까 올 거예요. 콜백 오면 그때. 콜백 오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까지 홍준표 얘기할 거냐 이런 문자 들어. 그만하죠 이제. 그만하죠. 우리가 그걸 선전해주고 있는 거 그만하죠. 예, 여러분 가서 근데 그 시청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게 약간 마약 같네요. 이거거든. 네네. 홍준표 대표도 요런 얘기 자꾸 하면은 올라가는 걸 아니까 가짜 뉴스 막 얘기하고. 자, 여러분 4,400여 분과 함께 지금 계속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5,000 가겠네 잘못하면. 야, 가자. 공약이 있어요. 5,000명 넘으면. 5,000명 넘으면 제가 노래하기로 했거든요. 할 수 있네요. 오늘 우리 김현정 PD님 노래 듣고 가야 되겠다. 그럼 홍준표 대표에게 계속해야 되는 거야? 제가 그에 못지않게 끌어모을 수 있는 안철수 얘기도 있습니다. 쌍두마차를 제가 띄울 수도 있습니다. 하죠. 그러면 바른미래당으로 가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일단 바른미래당의 이제 이학재 의원이 한국당으로 완전히 서류상으로도 옮긴 거예요. 발표만 한 거예요. 옮겼을걸요? 그거 뭐 어려운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줄줄이 나올 것이다. 이름까지도 지금 떠돌고 있어요. 이름 보니까 뭐 이해운 의원, 유승민 의원, 제가 본 게 확실한가 모르겠는데 지상욱 의원 이름도 봤고 오신환 의원 이름도 본 것 같은데 거기에 그게 한 9명 정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오신환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 다 이렇게 해서 뭐 거기는 이학재 의원 이번에 간다고 할 때 엄청 말렸습니다. 실제로 여러 번 만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 말렸어요? 네,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네, 말렸어요. 그럼 말린 사람 이름이 지금 명단으로 같이 간다고 떠도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명단 자체가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보수 쪽 있는 사람들 명단을 그냥 짠 거지. 제 생각에 뭐 정황을 듣고 한 건 아니고 처음에 보면 이제 SBS 보도에 보면 5명 정도 같이 움직인다 이랬는데. 그것도 저는 듣는 순간 뭐야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전혀 없는데 뭐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34명으로 처음에 바른정당이 이제 시작했는데 33명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좀 나갈 분들은 다 나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미 갈 사람은 그러니까 약간 좀 김성태 뭐 이런 분들 갈 사람 다 갔죠. 의지가 좀 약하신 분들은 다 나간 거고. 근데 지금은 그런 나름 이제 한 3번 정도의 탈당 사태를 겪으면서 심지가 굳은 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유승민 의원은 다 짐 싸놓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는 소문은 제가 오래전부터 들었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바른미래당의 미래에 대해서 주변에서 굉장히 불투명하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계속 이제 뭐 앞으로 누가 탈당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현재 보면 그 내부에 이제 두 가지 기류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출신들이 있고 그렇죠. 또 바른정당 출신들이 있는데 어쨌든 바른정당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 바른미래당으로서의 미래보다 이른바 이제 보수통합 이라는 그 어떤 계기 명분 이런 것들을 찾고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이제 보수 통합이 되려면 자유한국당 내부가 일정하게 좀 정리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뭐 당대당 통합이나 이런 명분도 갖춰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지금 당 대표인 손학규 대표가 그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손학규 대표는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뭐 선거제도 단식하고 계시고 이런 상황이어서 단식은 푸셨어요 이제. 근데 이 상황이 계속 간다면, 이 상황이 계속 간다면은 그 내부의 다른 두 기류가 쪼개지지 않겠냐 결국에 가서는. 그래서 각각 이제 제 살 길로 찾아가지 않겠냐 이런 관측들이에요. 근데 저도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현재 바른미래당의 먼 미래도 아니고 다음 총선까지 미래가 잘 안 보이거든. 그래서 궁금했어. 우리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애초에 지역구를 고를 때부터 서울에서 보수가 제일 어려운 곳을 그냥 고른 거거든요. 노원. 제가 뭐 고르고 싶어서 고른 게 아니라 제 고향이 거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거를 앞두고 유불리 때문에 움직일 생각은 전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거기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비워놨다는 소리 있던데. 비워놓은 게 아니라 거기 그래요? 그 당협위원장을 전직 당협위원장이 그 홍준표계로 유명하신 분이라서 여성분 강현재 변호사라 가지고. 근데 이번에 사고 지역으로 고시된 거로 봐가지고는 그분이 뭐 당협위원장 공모해도 안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그것보다도 이준석 온다고 해서 비워놓은 거 아니야? 근데 심지어 어떤 게 있냐면요. 저는 최근에 한 이틀 동안 어떤 기사 때문에 시달렸냐면요. 대구의 지역 신문들에서 계속 이준석을 그 칠곡 고령 성주 경북의 칠곡 고령 성주 당협위원장을 이준석이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사를 내는 거예요. 그게 거기 연고가 있으세요? 무슨 연고로? 그러니까 연고라고는 저랑 이택수 대표랑 경기도 광주이시거든요. 칠곡이 경기도 광주이시 집성촌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를 좋아해 주시면 거기 있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정치적으로 아까 뭐 한국당으로 이제 바른미래당 의원 4-5명 간다 이런 것처럼 누가 혹시 다른 생각으로 그런 걸 퍼뜨리는 건지. 왜냐하면 저는 노원병에서 떠난다고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고 제가 그렇게 쉬운 길에 가까이 있으면 제가 비례를 했죠. 왜 지금 이러고 있겠어요. 근데 그래요. 예전 비대위 할 때.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소문이 헛소문이라면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왜 퍼뜨리는가? 바른미래당 흔들기 위해서? 글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여러 그게 있을 수 있는 게 이번에 바른미래당에서 자유한국당 가는 분들이 자신들만 가기 뭐하니까 저까지 끼워서 가려고 자꾸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 온 적들이 있어요. 가자고? 이번에 탈당하신 분들 바른미래당에서 아니 그 의원들 말고 원외 분들 그런 분들이 저희 이름을 같이 끼워놓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로 바른미래당의 이제 의원이나 아니면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계속 거론해가지고 엉덩이가 들썩이는 것처럼 묘사하기 위해서 하는 가능성이 있어요. 제 생각엔 자유한국당 측에서 흔들기. 저는 뭐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유승민 의원도 계속 이제 뭐 아까 짐 싸놨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전화 왔어요? 전화 왔답니다. 맞아 말씀하세요.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기미는 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서울대 강연할 때 뭐 이야기하신 것들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서울대 강연 제가 풀로 다 봤는데 그런 맥락 자체도 아니었어요. 딱 그 문장은 뭐였냐면 바른미래당에서 보수를 개혁할 힘이 있는지 모르겠다. 요 문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건 당내 노선 투쟁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건데 가겠다로 받아들이니까. 자, 여기까지 하는 순간 이택수 대표한테 콜백이 왔습니다. 연결해 보세요. 이 대표님. 스피커폰 전환했습니다. 여보세요. 이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아니 오늘 그 한국당 초청 세미나 잘 하셨어요? 네, 잘 하고 지금 나오는 길입니다. 분위기 어땠어요? 좀 우울한 분위기에서 제가 그래도 조금 희망을 줘야 될 것 같아서 희망을 주고 나왔습니다. 아니, 뭐라고 하셨길래요? 한국당 지지율이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는데 확장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전히 우려하고 오늘 그 모임 자리는 경청위원회라고 그 청년층이 많이 또 참여하는 그런 청년 연구 모임이었는데 아무튼 그 확장하지 못하는 한국당 지지율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지지율이 확장될 수 있는지 뭐 등등을 얘기하고 지금 막 나오는 길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아우 그 저희가 사실 전화를 갑자기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네. 홍카콜라 TV 얘기하다가 거기에서 네. 홍준표 전 대표가 리얼미터의 김정은 답방 환영 여론조사를 뭐라고 했다 가짜라고 네. 잘못된 조사다 가짜 조사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어제 예. 그 제가 김앵커님한테 카톡 보내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겠지만 1인 시위했던 분이 어제 우리 사무실 앞에 그제 왔었어요. 뭐냐면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이택수 대표가 저한테 홍카콜라에서 얘기했던 그 김정은 방남 여론조사 관련해서 그 홍카콜라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을 크게 인쇄해서 그 1인 시위를 했고요. 그 내용이 보니까 홍카콜라에서 방송이 됐더라고요. 리얼미터 앞에서 지금 사람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대요. 홍준표 대표가 얘기한 그 부분. 왜 리얼미터 가짜 조사하느냐. 누가 한국 시민의 누가 김정은 답방을 60%나 환영한단 말이냐. 요거로 1인 시위를 하는 분이 계시대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건데. 그래서 그 여론조사 가짜입니까? 조작입니까? 전혀 조작이 아니고 홍 전 대표도 조작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일종의 그 노이즈 마케팅을 위한 방송이 아닐까. 왜냐하면 홍카콜라도 이제 앞으로 이 좋아요를 많이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 태극기 시위에 참여하는 분들을 유인해야 되니까 노이즈 마케팅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속상하고 밉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는 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자꾸 리얼미터가 가짜 조사했다 뭐 조작이다 이렇게 가짜 뉴스 퍼뜨리면 법적 대응 같은 건 안 하세요, 이 대표님? 오히려 법적 대응하면 더 키워주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개 유튜버에 대응하지 마세요. 무시 전략. 무시 전략. 저 대표님 궁금한 게요. 지금 대표님은 정상적인 여론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달린 댓글들을 조사하셨다는데 홍 전 대표가 댓글들을 조사해 보니까 답방 반대에 공감하는 게 96%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셨더라고요. 그걸 나름대로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조사가 아니고요. 네네. 그 거기에 달린 댓글의 그 공감 비공감 그냥 그 카운트를 그 출력을 해와서 1인 시위하더라고요. 그 데이터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네이버 댓글이 가끔은 정치 섹션에서 공감 비공감이 아니라 최신순으로 나열되는 게 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감이 많이 눌려지는데 그 공감하고 비공감 순이 뭐 90% 넘게 그 박람회 반대하는 쪽으로 결과 나왔다고 그래서 그걸 언급한 겁니다. 조사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대표님이 하신 여론조사랑 그 홍 전 대표가 봤다는 그 댓글 조사랑 어느 게 더 객관적인 거예요? 경남아 댓글 공감 비공감 이거는 사실 여론조사가 아니고 그렇죠. 뭐 자발적 참여에 의한 그 의사표시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음에서도 그 보수 성향의 그 댓글들이 많이 늘었는데 저는 순수하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 이대로라면 정당 지지율도 한국당이 지금 압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지금 운전하면서 블루투스로 하시는 거죠? 스피커폰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세상에 이 바쁜 와중에 전화 꼬박꼬박 받아주시고. 우리 월요일 곡목은 정하셨어요? 월요일 노래? 캐롤? 그 해화동이 첫 곡이고 이제 말미에 성탄절 캐롤송을 지금 어떤 곡으로 할지는 아직 못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날은 신청곡 많이 들어올 거예요. 네네. 연습 많이 하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네. 산타 모자 쓰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댓글의 공감 비공감은 이제 그런 걸 매크로 조작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인간 매크로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제 이런 포털 사이트에 달린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좌표 찍었다 그래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씌워보고서 그게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근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가짜 뉴스죠. 그럼요, 그럼요. 랄랄라님 성탄절 캐롤송 기대하겠습니다. 월요일날 하실 거거든요. 시간 되시는 분은 와서 같이 부르셔도 돼요. 바쁠 것 같습니다. 바쁠 것 같아요. 제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안 오셔도 돼요. 고맙습니다. 이 대표님하고 전화 연결하는 순간 4,500명을 넘어서가지고 동접자가. 아니 지금 보니까 댓글에 이 김현정 앵커 노래를 들어야겠다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댓글이. 500분만 더 들어오면 제가 이제 물안개를 부르기로 했어요. 성미경의 물안개 아세요? 알죠. 그거 부르기 쉽지 않은 노래인데 제가 약속을 했어요. 컴퓨터 공학도로서 이거 동시 접속자 수 늘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은 컨트롤 쉬프트 N을 눌러가지고 하나 더 띄우시면은 시크릿 모드 따로 집계됩니다. 화면 하나 더. 우리 그런 방법 안 써. 우리 정직한 사람들이 안 돼.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N 하면 바바리맨 모드라고 따로 뜨거든요. 그거를 하면 됩니다. 못 알아들어요 우리. 저는 몰라요. 컨트롤 쉬프트 N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하여튼 이제 바른미래당 얘기를 그렇게 해서 했고 제가 또 오늘 댓글쇼니까 정식 방송에서 안 한 얘기, 뉴스쇼에서 안 한 얘기 한 가지만 좀 더 했으면 좋겠네요. 박원석 전 의원도 아마 처음 들으시는 뉴스일 거예요. 여러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어제 회식 자리에서 제가 들은 얘기. 이준석 최고위원이 직업을 하나 더 구한답니다. 새로운 직업을 하나. 직접 발표하시죠. 제가 1월 말부터 택시기사 할 것 같습니다. 법인택시. 장난 아니고 진짜로. 면허 따놨어요. 자격증을. 네, 자격증 따놨어요. 어디서? 노원구에서? 아니요, 자격증은 이제 서울 조합으로 이제 가거든요. 서울 택시 조합으로 이제 가는 건데 가서 이제 시험 봐도 되게 어려워요. 시험까지 봤어요. 네, 시험 봤어요. 이런 거 나와요. 목동 CBS에 오려면 어떤 다리를 건너서 어떻게 와야 되느냐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게 김문수 전 지사가 많이 하던 거 아니에요? 김문수 지사님도 하셨죠. 선거 떨어지면 택시 운전을 과거에 했지 않습니까? 박계동 의원도 박계동 의원도 했었고. 왜 이준석 최고위원은 갑자기 택시를 선택했어요? 저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있어요. 저는 젊은 정치인이 이제 해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나올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산업과 신산업의 충돌이 이제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저는 요즘 저희 동네에 보면은 서점이 싸그리 없어진 거 이거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왜냐면 어릴 때 진짜 많이 가던 저희 공간 중에 하나였는데 맞아요. 넷플레이스 중에 하나인데 서점이. 저도. 그런데 지금 뭐 택시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이 생계 위협을 느끼니까 굉장히 격렬하게 이제 반항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카풀 택시에 반대하면서 움직임에. 그런데 저는 그거를 좀 들여다보려면은 실제 양쪽을 좀 경험해보지 않고는 앞으로 좀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다. 우리가 저도 피상적으로는 알죠. 예를 들어 택시 월급제니 뭐 아니면 뭐 산학금이 어떠니 다 알지만은 겪어보지 않고 모르는 것이고 제가 소비자 입장에 봤을 땐 택시 불편한 거 많죠. 근데 그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살펴봐야 되는 거고 저는 이거 제가 한두 달 정도 2달 정도는 해볼 생각인데 지금 하여튼 동네에서 열심히 모르겠으니 제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을 교통방송에서 주로 목소리로 만날 것 같아요. 통신원으로. 이준석 통신원. 불사신 동주님이 혹시 돈이 좀 필요하셔서 투잡 뛰시는 거냐고 물어보고. 택시 기사 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돈 진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안 돼요? 왜냐하면 산학금 찍고 그 나머지를 월급이라는 건 거의 없고 나머지가 이제 수입인데 산학금 맞추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택시 업계가 지금 이제 뭐 카풀이라든지 이런 공유 경제에 대해서 저렇게 저항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동안에 누적된 그런 택시 업계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이제 저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신산업과 구산업의 충돌이라고 했는데 저는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고 카풀 도입하는 건 좋다는 거죠. 그러나 택시 업계의 누적된 문제들을 내지는 그게 이제 생계의 문제예요. 단지 택시 법인 택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장님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택시 기사들의 생계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지 않고 또 그와 관련해서 택시 업계의 공감을 얻지 않고 지금 도입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얼마 전에 택시기사 한 분이 부신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공유 경제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환상 속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어제 뉴스제 놀랐던 게 뭐냐면 중국의
노란색 자전거, 오포 자전거라는 회사 공유 자전거 업계에서 유명한 회사였는데 파산했거든요. 이제 보면은. 맞아요. 그게 왜냐하면 공유 경제라는 것이 대표적인 모델이었는데 그런데 저는 우리 서울에도 지금 보면 서울의 따릉이 같은 경우도 잘된 정책이라 많은 사람이 생각하지만은 적자가 몇십억입니다. 지금 60억, 70억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게 왜냐하면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엄청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뭐 차량도 공유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장밋빛으로만 바라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산업의 연착륙도 중요한 게 우리 생각해 보세요. 쌀 개방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뭐 쌀 산업 경쟁력 강화하고 농업인들을 뭐 쌀 말고 다른 거 작물 짓게 하자고 했는데 그거 20년 30년 지나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산업의 전환이라는 거 그리고 경쟁력 강화라는 게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택시 업계도 제가 들여다보고 문제를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건규아범님이나 수영심님이 근데 너무 짧다 두다 1년 이상은 해야 되는 거 아니시냐 이런 문자 좀 주셨거든요. 그럼 또 이제 당에 있는 분들은 넌 정치인 안 하고 그런 거 하고 다니냐 이러면서 또 양쪽으로 혼날 거기 때문에. 그럼 그 2달 동안 몇 시간씩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면? 보통 막 12시간씩 하시던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까지는 못. 12시간도 한다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닥쳐보고 이제 해야죠. 그럼 이것도 하나 궁금해. 지금 한 분 질문 주셨는데 그 회사 택시가를 몰게 되면 회사에 노동조합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민주노총, 한국노총. 실은 이준석 최고위원은 보수고 뭐 노조 이런 거랑 거리가 멀을 것 같은데. 제가 민노총 한번 가입해 보겠습니다. 받아줘요? 안 받아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조합원인데 당연히 받죠. 그럼 민주노총 조합원 이준석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아직까지 확실하게는 한국노총 택시 조합이 있는 곳에 갈지 아니면 그건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저는 뭐든지 해야겠죠 하면. 야 오늘 이거 댓글쇼에서 뉴스 취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너무 요란스럽게 해놔가지고 사장님들이 안 받을 수도 있어. 부담스러워해가지고 이거는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택시 저희 동네 택시 회사가 6개가 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택시 중에 이제 기사님이 안 와가지고 놀고 있는 택시 비중이 20%가 넘는 곳이 대다수예요. 안 구해져서 택시업계가 굉장한 구인난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역으로 구인난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우리는 택시가 뭐 너무 이렇게 안 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왜냐 택시 서비스 자체가 개선되지 않으면은 계속 이제 차가 노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 현실도 들여다봐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쇼라는 느낌 안 들도록 제대로 택시 업계 뭐 짧은 기간이지만 상황 파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제가 뭐든지 하면 약간 하드코어하게 합니다. 제가 집에 안 들어가고 할 거예요. 내가 저기 콜로 안 하고 직접 전화할게 와요. 아침에 뉴스닥 올 때 택시 타고 계산 다 하고 이렇게. 그럼요. 당연히 계산해요. 이 손님은 장거리 손님인데. 좋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댓글쇼 시간 벌써 많이 갔어요. 많이 갔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여기 경북 칠곡입니다. 정인수님 이준석 최고 환영합니다. 가야겠는데 칠곡에 인건자 한 명 있는데 여기 지금 오라시네요. 인수님. 자 상계동 분들 빨리 분발해 주세요. 제가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댓글쇼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세요. 뉴스쇼 끝나고 후토크입니다. 유튜브로만 방송되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구독 꾹 눌러주고 가시면 알림창 뜨면서 매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못한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두 분. 뭐 이건 진짜 유튜브에서밖에 못하겠다. 실명으로 얘기하셔도 좋고 이니셜로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정치인, 당을 떠나서 정치인 중에 현 정치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 내 개인적으로 저 사람은 참 좋다. 나랑 친한 거 떠나서 누군가 요거 하고 저 사람 참 싫다. 개인적으로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싫은 사람 명확하죠. H입니까? 아니죠. 그럼요. 그 2018년 전반부를 장식했던 안철수님. 제일 싫어요? 민주적인 정당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습니다. 제 경험. 이건 개인 의견입니다. 당연히 개인 의견이고 그리고 2018년 후반부는 이제 그분이 독일 가신 뒤에는 당연히 홍준표 대표가 이제 지금 다시 복귀를 타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제가 그 소식이 구체화되면은 뉴스닥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싫어하는 사람 H 아니었구나. A였구나. 그러니까 너무 제가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니까 너무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럼 좋아하는 정치인. 이 사람은 참 내가 정치판에서 좋더라. 저는 사실 유승민 의원이 하는 식의 약간은 좀 그래도 품격 있는 보수를 지향하는 그런 바에서 그게 좋고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만약에
그 정치적인 것과 별개로 그냥 인간적으로라고 했으면은 저는 안타깝게도 노회찬 의원님하고 제일 그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안을 접하는 태도 같은 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었거든요. 근데 참 저도 지금 그 이름을 얘기하기가 참 이게 맞아요. 먹먹해지네요. 옆에 정의당 계시는데 박원석 전 의원. 예, 저는 어떠세요? 뭐 좋아하는 정치인부터 얘기하면은 이제 심상정 의원입니다. 정의당에. 심상정 의원. 그 이제 심의원이 보수 쪽에서 골라보세요 한 명. 일단 심상정 의원. 일단 심상정 의원 고르고. 예, 왜냐하면 그 심의원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을 계기로 정치인으로서 한층 좀 넓어지고 이제 깊어졌다 이런 거를 옆에서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되고 최근에 또 이제 굉장히 어려운 미션 임파서블을 맡았잖아요.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그렇죠. 하는. 위원장.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심의원이 인터뷰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았고 상임위원장을 맡은 이상 또 이 정치개혁이라는 중요한 미션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나친 이제 당파성이나 이런 걸 띠게 됐을 때 그게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효과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판을 그르칠까 봐. 그러니까 한층 좀 넓어진 정치인이 됐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또 지금 이제 대선 후보로서 지지율도 잘 나와요. 저희 정의당의 지지율에 비해서 항상 3위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3위 안에 들어요. 심상정 의원. 굉장히 경쟁력 있는 정치인으로 앞으로 더 강해질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싫어하는 정치인은 콕 집어서 얘기하기보다는 SNS나 댓글에 자기 정치 수준을 맞추는 정치인들을 싫어합니다. 이제 그런 정치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저는 그거는 한국 정치를 위해서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는 그 얘기 생각이 조금만 들고. 구체적으로 풀어주세요. SNS나 댓글에 수준을 맞춘다? 이를테면 얼마 전에 국정감사 때 모 정치인이 지난 아시안 게임 야구 대표팀을 둘러싼 이런 여러 가지 온라인상의 설왕설래를 바로 국감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결국에 이제 자기 발등 찍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렇죠. 그게 바로 댓글이나 SNS의 멘션에 자기 정치의 수준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걸 여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세요? 아니 그 여론이죠. 그러나 정치인이 여론을 대변하고 민심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 소화해야 되는 거고 책임 있게 소화해야 되는 거지 그 댓글의 수준과 똑같이 아무거나 공격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사실은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못 보셨죠? 결과적으로 선동열 감독이 하차했고 그 후폭풍이 엄청났습니다. 역풍이 엄청났다는 거죠. 엄청났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우리 정치가 뭐 서로 이념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혹은 여야라는 위치에 따라서 갈등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게 생산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쨌든 요즘에 그런 SNS나 댓글의 분위기는 상대를 무한정 악마화하고 상대의 의견을 이 공존 가능한 의견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런 식의 분위기가 내지는 그런 식의 풍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우리 정치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이게 여야라는 것은 서로 이견이 있고 서로 간의 이견을 공존 가능한 의견으로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게 바로 이 의회 정치고 정당 정치인데 그렇지 않은 풍조가 비단 댓글에서뿐만이 아니고 정치인들에게까지 이렇게 퍼지고 있다는 것은 참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 저는 그런 정치인들을 싫어합니다. 저는 제가 정치인인가 정치평론가인가를 제가 가끔가다 이제 생각해 보면요. 제가 리더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 저는 정치인이고요. 팔로워가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 저는 정치평론가입니다. 왜냐하면 정치평론가라는 거는 사람들 여론을 살펴가면서 다들 하거든요. 보면은. 그렇죠. 정치인은 욕먹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참 우리가 리더와 팔로워 중에 어떤 정치인을 선택할 건가는 앞으로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야 좋은 이야기들이 오늘. 그러니까 정치판에서 현실 정치에서 뛰고 계신 두 분한테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 싫어하는 정치인을 여쭌 거는 사실. 우리 본 방송에서는 이런 질문 못 하잖아요. 해주세요. 해도 됩니다. 답변 못할 것도 없어요. 실명으로 얘기하실 거였어요? 그럼요. 왜 못합니까? 하는구나. 당분간은 여쭤야겠다. 홍준표, 안철수 두 분이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통해서 정치판에서 바라보는 정말 좋은 정치인은 누군가, 안 좋은 정치인은 누군가 한번 궁금했는데 괜찮네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눴습니다. 그 와중에 안상섭 님이 이분도 경기 광주이시라고 이택수, 이준석, 안상섭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이승엽. 이승엽 선수. 경기 광주이시가 별로 많지 않은데 반갑습니다. 박규수님도 노회찬 의원 이야기하는데 먹먹해졌다고 그러셨고 김TH0919님 박원석 전 의원 어려운 것 같지만 참 쉬운 설명 잘해주셨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이 너무 후련하다는 김영윤님, 센즈 프리페님 좋은 말씀입니다. 정치인들이 새겨 들어야 됩니다.
이러셨고요. 오늘 아침에 후련하지 않은 단 하나의 이유는 김현정 앵커가 아직도 노래를 안 하고 계신다는 어떻게 빠졌어 동접자가. 아까 이준석 최고가 얘기한 그거 안 하셨나 봐 다들. 다음번에는 2시간 홍준표 배정해서 한번 도전해보죠. 다음에 안철수로 합시다. 안철수. 쌍두마차를. 오늘 두 분 바쁘신데 이렇게 한참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댓글쇼 같이 자주 하실 수 있도록 좀 비워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접자 5천 되면 같이 부르죠 노래. 꼭 저만 해야 됩니까? 코러스를 넣겠습니다. 코러스 좋고 탬버린도 준비해놓고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유익했다는 이정님 감사드리고 김현수님 두 분 자주 나와달라고 솔직한 얘기들 많이 가지고 나와달라고 지금 주문하고 계시네요. 아직도 4,100여 명이 이 바쁜 중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들으신 후기를 11시에 여러분 클립 이거 올라갈 거거든요. 그 밑에 달아주시면 많이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이분들께. 저희가 댓글쇼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거니까 후기 많이 남겨주시고 어제 후기 남겨주신 분 중에 한 3분만 골라서 커피 쿠폰 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 PD, 이대호 PD. 네, 이대호 PD입니다. 이름만 불러주세요. 어떤 분들일까요? 김지은님. 네. 한스 진몽님. 이름 어려우세요. 네. 그리고 다니엘 문님 세 분께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 종을 쳐요. 종을 치면 박수를 또 크게 치시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면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택수 대표 싱얼롱 할 때 시간 되시면 진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세요.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는 그날 상계동에서 회식을 개최했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한 뉴스쇼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뉴스쇼와 댓글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